놀이 속에서 탐구하고 험난한 길도 함께해서 배움으로 대동단결하는 해야 탐험대회 사례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놀이학습 공동체 기본과정 놀이해야조를 시작으로 2023년 심화과정으로 이어진 놀이탐험대, 심화과정에서 만난 연령별 놀이 사례와 함께 변화된 교사의 모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학습 공동체 기본 과정을 하기 전 교사는 교사 주도의 놀이, 놀이가 아닌 문제 행동으로 보는 시선, 놀이 중심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놀이학습 기본 과정을 통해 변화된 교사의 모습으로는 아이 주도의 놀이, 아이의 특성과 발달을 이해하고 문제 상황을 놀이로 보는 교사, 놀이 발견 시 고민하고 지원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이를 거듭할수록 월간 보육 계획안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놀이의 차이, 놀이의 지원, 확장, 그 다음은 끝없이 쏟아지는 놀이, 어디까지가 놀이의 지원일까? 교사의 빠른 놀이 지원이 다시 교사 주도의 놀이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물음표를 해결하고자 2023년 놀이학습 공동체 심화과정까지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첫 만남인 1차 나눔에서는 심화과정의 방향성 정하기, 2차 자체 모임에서는 연령별 놀이 사례를 나누고 매월 기록하는 놀이 기록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3차 놀이 컨설팅 이후 진행된 3차 모임에서는 놀이의 흐름과 교사의 지원을 되돌아보았고 4차 모임에서는 영화의 놀이 속에서 일어나는 배움 찾기, 배움을 기록하는 방법 나누기, 최종 5차 모임에서는 심화 과정을 통한 교사의 변화 및 어린이집 운영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 해야 놀이 탐험대의 놀이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을까요? 지금부터 저희 어린이집의 막내인 만 0세반의 꿈솔 본반의 놀이 사례입니다. 네, 쉬는 것도 놀이인 우리 0세반 친구들 안에서도 밖에서도 자유롭게 쉬고 있는 놀이 상황입니다. 움직이는 아이들에 따라 돗자리를 옮겨주려고 드는 순간 돗자리 아래로 지나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이것을 보고 돗자리를 고정해주고 돗자리 아래에서 휴식을 하기도 하고 반복해서 지나가기를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놀이 상황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심화 과정을 통해 가장 크게 변화된 교사 모습 중 하나인데요. 아이들의 놀이를 기록하는 놀이 일지를 만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았습니다. 놀이 일지에는 놀이의 발견부터 지원, 확장, 놀이 상황, 문제점 등을 기록하였고, 기록한 내용을 모든 교사들과 함께 나누는 소모임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놀이 일지를 교사들과 나누면서 지나가는 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 어떤 것을 지원해야 또 다른 지나가기 놀이가 이어질까 하고 고민하게 되었고, 실외에서 이루어진 놀이를 장마철 날씨의 영향으로 실내로 이동하며 비닐, 텐트, 천, 다양한 지나가기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월간 보육 계획안을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놀이 지원에 따라 새로운 놀잇감을 이용한 지나가기 놀이가 이루어졌고, 장마철 기간 동안 비닐로 만든 비를 환경으로 제공해주자 그 사이로 까꿍하고 까꿍놀이가 이어졌습니다. 비닐을 잡고 밑으로 당기며 놀잇감으로 비닐을 쳐보며 탐색하는 영화들의 놀이를 또다시 기록하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놀이가 이어지지 않고 왜 까꿍놀이로 넘어갈까? 그럼 까꿍놀이를 지원해주자 하고 까꿍놀이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터널, 바구니, 돋보기 등을 제공해 주었고 2차 월간 보육계획안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사의 예상 놀이 지원에 맞게 놀잇감을 지원해주자 다양한 까꿍놀이로 이어지는 놀이 상황입니다. 다음은 놀이 컨설팅을 받은 만 1세 해꽃빛반의 놀이 사례입니다. 교사에게 그림을 그려달라며 하는 놀이 상황, 교사는 무엇을 그려줄까 하고 빠르게 놀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놀이 컨설팅을 통해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교사 주도의 놀이가 다시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놀이를 조금씩 기다려주고 다시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놀이 관찰 속에 스스로 끼적이게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교사는 놀이할 때만 제공했던 그리기 도구를 자유롭게 스스로 꺼내어 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놀이 상황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술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스티커, 테이프, 스크래치 페이퍼 등 미술 놀잇감을 지원해 주었고, 하지만 규칙 없이 놀이를 하는 탓에 아이들은 원과 가정에서 바닥이나 벽, 어디든 그리기를 시작하였고, 가정에서 이러한 알림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건 너무 슬프지만 무척 좋아하네요. 이런 알림장을 받은 교사는 순간 고민했지만 끼적이기 놀이를 멈추는 것보단 더 넓게 마음껏 그리며 놀 수 있도록 더 큰 종이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바깥으로 나가 그림 그리기 놀이도 하고 또다시 확장되어가는 놀이를 기록하고 나누었습니다. 안에서는 종이에 밖에서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등 놀이를 통해 규칙을 배우기도 하고 놀이를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으며 친구와 함께하는 놀이의 즐거움을 배워가는 1세반 친구들입니다. 만 2세 별달반의 놀이 사례입니다. 그릇에 음식을 담으며 놀이하는 영아들의 놀이 모습입니다. 교사는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놀잇감을 지원해 주었고 지원 후 달라지는 놀이를 기록해 보았더니 앞치마를 메고 요리 놀이를 하며 교사에게 이거 사러 오세요 하며 가게놀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교사는 교실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놀이를 조금 더 구체적인 놀이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하고 주방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교실을 벗어나 이어질 수 있는 놀이를 찾아보자 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월간 보육 계획안 안에는 배달놀이, 우리 동네 가게 나들이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달 마트 나들이를 통해 더 많은 물건을 구경하러 나갔고 마트에서 산 과일로 직접 요리도 해보기도 하고 요리한 것을 다른 반으로 배달 가기 놀이까지 해왔습니다. 선생님 이건 초밥이에요. 먹어보세요. 초밥도 아는구나. 초밥은 누가 사줬어? 엄마가 사줬어요. 하고 가정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놀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엄마 것도 사러 갈까? 평소 가족과 함께 가는 가게는 어디일까 하고 고민하게 되었고 놀이 고민을 교사들과 또다시 함께 나누며 나는 오늘 어린이집 마치면 편의점에 갈 거야 했던 아이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가게 나들이를 계획하게 되었고 가정과 연계로 부모님께 심부름 목록과
용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돈에 대한 개념은 잘 모르지만 엄마의 심부름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아이들에겐 아주 신나는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빨간 봉투에는 심부름 목록, 우유라고 적혀 있고 원에서 먹고 와라고 어머님이 적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된 가정과의 연계놀이,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계산까지 해보고 또 직접 가정으로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놀이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이세반 친구들. 최근에는 블로그로 만든 자동차 놀이, 교구장 위나 책상 위에서 하는 자동차 놀이 등 자동차 놀이에 푹 빠진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시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보고 기록하며 고민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자동차를 제공하고 도로 테이프를 붙여 안전하게 놀이하는 이세반의 놀이 상황입니다. 놀이의 변화 속 교사의 변화. 놀이학습 공동체의 심화과정 전 교사의 모습입니다. 월간 보육계획안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놀이의 차이, 교사의 빠른 지원이 다시 교사 주도의 놀이가 되며 놀이의 지원, 확장, 그 다음엔 뭘까라는 고민에서 후는 연령별 놀이 나눔을 통해 영화의 흥미를 반영한 우리 원만의 월간 보육계획안과 행사계획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보고 따라가며 아이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사, 놀이 속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배움을 알고 관찰할 수 있는 교사로 한 걸음 성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놀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만 영세반 선생님들은 놀이는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발견되며 함께 찾아가는 것. 만 1세반 선생님들은 놀이는 한 걸음 뒤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따라가며 지원하는 것. 만 2세 선생님들은 놀이는 아이들의 이야기 속 새로운 놀이를 발견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움이 일어나는 것. 마지막으로 저희 원장 선생님께서는 놀이 속에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알아가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고 그것은 놀이에 대한 교사들의 열정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놀이를 발견하고 지원하며 놀이 속에서 배우며 성장하는 우리는 해야 놀이탐험대. 이상 고사 SKB 해야 놀이탐험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 동네 꿈에 그린 어린이집입니다. 지금부터 동꿈 어린이들의 2023년 부산형 놀이학습 공동체 심화과정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동꿈 어른이들의 놀이학습 공동체 이야기는 국립 동네 꿈에 그린 어린이집을 소개해요. 동꿈 어른이들의 놀이학습 공동체 놀잇감 없이도 신나게 동꿈 어른이들의 이야기 총 4개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먼저 국립 동네 꿈에 그린 어린이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립 동네 꿈에 그린 어린이집은 생명 공동체의 실현, 사랑 공동체의 실현, 아이 행복 세상의 실현을 교육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자연, 놀이, 아이다움을 되찾아주어 건강하고 행복하고 생명력 넘치는 신명나는 아이로 기르고자 하는 생태유아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교육, 교실을 벗어나 어린이집 전체가 놀이의 공간이 되는 공간의 확장,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배려하는 아이 존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부산형 놀이학습 공동체 기본 과정을 지나며 우리의 특징인 생태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공간에 대한 제약을 벗어나고자 편견을 버리고 놀이의 공간을 더욱 확장시키며 아이들을 존중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매체들을 제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꿈 어른이들의 놀이학습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차 놀이학습 공동체 모임 때는 기본 과정을 지나온 우리 동꿈 어른이들이 놀이학습 공동체를 만나기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놀이학습 공동체를 만나기 전에는 부족한 공간 속 쓰임새를 찾기 어려운 여유 공간들과 정해진 공간 속 영유아들을 위해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놀잇감과 생활 교구들이 교실 속에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영유아들의 다양하고 즐거운 놀이 지원들을 위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정형화된 놀잇감들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이학습 공동체 기본 과정을 지나오며 동꿈 어른이들의 고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도는 이렇게 비워둬야 할까?
복도는 아이들이 이동하는 공간이니 다른 것들이 구성하면 방해가 될까 등의 고민을 하며 머리를 맞대어 본 결과 공간의 경계를 허문 복도에 들락날락 도서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들은 다양하고 흥미로운 매체들로 구성된 책들을 접하며 책에 대한 흥미가 상승함과 더불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책에 친숙함을 느끼는 모습들이 관찰되었고, 영유아들이 주로 책을 많이 보는 전이 시간이나 식사 시간 이외에도 책을 보는 모습들이 보여 공간의 활용과 더불어 다양한 도서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생각했지만 기본 과정에서도 가장 많은 고민과 변화, 시도가 있었던 놀이 공간의 확보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기본적인 교실 공간에 대한 제약으로 놀이를 하거나 일과를 진행할 때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이학습 공동체를 만나고 난 후 교실에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던 책상들을 정리하고 개인 책상을 사용하여 넓어진 놀이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유아들은 책상이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의사를 표현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책상을 펼쳐 사용하기도 하고, 책상이 사라져 넓어진 놀이 공간에서 자유로운 신체 표현을 즐기거나 집을 만들기도 하고, 쌓기 놀이를 할 때 길고 높게 또는 다른 영유아들과 함께 즐기며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놀이하는 모습들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들의 모습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의 효과를 느꼈지만,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영유아들의 안전에 대한 상호작용과 발달에 따른 책상 사용의 지원을 고민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의 특성을 살린 생태유아 교육을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생태 친화적 되살림 놀잇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가정과 연계하여 휴지심, 요구르트병, 일회용 컵을 받아 놀이에 활용하기도 하고, 천으로 만든 끈, 천으로 만든 줄넘기, 다양한 모양과 색을 가진 천을 제공해 주어 영유아들에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도 놀잇감이 될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다른 물건들도 놀이의 재료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며, 거기서 확장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고민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준 다양한 생태 친화적 되살림 놀잇감들이 다양한 놀이에 활용되는 것을 보자 영유아들의 놀이의 확장을 위해 지원해줄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에 대해 고민하고 시도해보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2차 자체 놀이학습 공동체에서는 변화된 공간을 활용한 놀이와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사들에게도 영유아들에게도 가장 큰 변화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개인 책상의 사용이었는데요. 공간이 넓어지자 그동안은 소극적이거나 자리에 앉아서 이루어지던 공놀이가 조금 더 크게 넓어진 공간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자유놀이 시간에도 영유아들이 구성하는 구성물들이 자신의 키보다 높거나 길게 구성되며 높이와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표현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풍부해진 신체 표현들을 통해 다른 영유아들과의 상호작용도 풍부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관찰되었습니다. 넓어진 공간들을 통해 영유아들은 공이나 리본 등의 대근육을 활용할 수 있는 놀이들을 더욱 자주 하게 되었고, 놀이를 시작할 때 좀 더 활동적이며 자신의 키보다 넓고 길고 높은 것들을 구성하며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놀이에 흥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놀이의 범위에 대한 제한이 사라져 놀이가 커지고 넓어지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한 요소들도 함께 생겨나게 되어 놀이를 지원할 때 안전의 지원 방법도 고민하게 되어 3차 놀이학습 공동체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3차 놀이학습 공동체에서는 교사의 안전 개입 범위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며, 개인 책상을 이용해 정적, 동적 공간을 나누어 주는 방법, 바깥 놀이를 나간 빈 교실을 이용하여 반을 나누어 놀이하는 방법 등이 나왔고, 각 연령에 따라 영유아들이 책상을 이용하는 모습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만 4, 5세반 유아들은 스스로 책상을 펴거나 접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모둠을 만들어 놀이에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어느새 훌쩍 커버린 모습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만 1세 영아들은 다른 영아들과 서로 책상을 나누어 사용하기 싫어하며 자신의 소유를 표현한다는 것에 귀여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놀이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중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 천 줄넘기에 대한 영유아들의 관심도가 낮아 보이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는 장소를 이동하거나 놀이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놀이 지원 전략 체크리스트를 통해 교사가 영유아들에게 어떤 놀이 전략 방법을 통해 놀이를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더 나은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4차 작체 놀이학습 공동체에서는 1차 컨설팅을 통해 생겨난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다양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각 교실에는 영유아들의 즐거운 놀이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자료들이 구비되어 있으나 영유아들이 쉽게 접하고 스스로 전시하거나 구성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벽, 바닥, 교구장을 비움으로 인해 부족한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교실의 다양한 곳을 활용해 보았고, 그러자 새롭고 다양한 지원 자료를 통한 영유아들의 재미있고 흥미로운 놀이들이 발견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락날락 도서관이 생김으로 인해 공간의 활용과 더불어 다양한 도서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나 들락날락 도서관이 복도에 있어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영유아들과 함께 안전하게 이용하고 많은 책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 들락날락 도서관에 바구니를 설치하여 아침에 등원하면 그날에 보고 싶은 책을 담아가도록 약속을 정하자 더욱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늘어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실에는 영유아들의 재미있고 흥미로운 놀이 지원을 위해 다양하고 많은 놀잇감들이 있지만 영유아들은 특정 놀잇감만을 이용해 놀이하고 다른 놀잇감에 보이는 흥미로움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관찰되어 영유아들과 함께 진정한 놀이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기 위해 놀잇감 없이도 신나게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놀잇감이 다양하지만 영유아들이 선택하는 놀잇감은 정해져 있음에 대한 교사의 호기심과 함께 다양하고 화려한 놀잇감은 영유아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상상력, 창의력을 제한하기도 함을 알고 정해진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생각하고 움직이며 다양한 놀이들을 발견하고 상호작용하고 지원하기 위해 놀잇감 없이도 신나게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놀잇감 없이도 어떻게 얼마나 신나게 놀이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놀잇감 없이도 신나게 1일차에는 영유아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부모님들께도 미리 공지해 드렸지만 등을 돌리고 있는 교구장이 낯선지 연신 교구장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교실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놀잇감을 찾던 아이들입니다. 영아들은 이리저리 교실을 둘러보더니 자리에 앉아 바닥을 두드리기도 하고 교실에서 뛰기도 하고 제자리를 돌기도 하며 신체 표현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한 영화가 동물 흉내를 내자 다른 영화들도 모두 따라하며 동물 흉내를 내기도 하고 교사와 함께 동물 흉내를 내고 신체 표현을 하며 즐거움을 찾기도 했습니다. 유아들은 교사에게 진짜 놀잇감이 휴가 갔어요? 라고 궁금증을 질문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 뭐하고 놀지? 라며 놀이를 계획하기도 하며 교실을 이리저리 배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선생님, 책은 읽어도 돼요? 라고 물어본 후 책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읽던 책이 어느샌가 다른 유아들은 불러 모으게 되고 다른 유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면서 교사와 영유아, 영유아와 영유아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잇감 없이도 신나게 2일차는 놀잇감이 사라진 교실이 익숙한지 오늘은 어떤 놀이를 할지에 대해 다른 영유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2일차에는 생태 친화적 놀잇감들을 제공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요. 그러자 영아들은 줄넘기 줄을 끌고 다니기도 하고 줄을 밟기도 하고 줄을 서로 당기기도 하며 줄을 이용한 신체 놀이들을 즐기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은 줄넘기 줄을 이용한 협동놀이들을 생각해내고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줄넘기의 줄의 끝을 잡고 있으면 다른 유아들이 지나가는 림보놀이를 하기도 하고 서로를 줄로 이어 연결해 기차놀이, 감옥놀이 등 다양한 역할놀이들을 생각해내기도 하였습니다. 놀잇감 없이도 신나게 3일차에는 생태 친화적 놀잇감과 더불어 되살림 놀잇감도 함께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평소 경험을 떠올리며 헝겊천을 이용해서 햄버거를 만들기도 하고 휴지심을 이용해 볼링 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휴지심에 줄을 끼워 가방을 만들기도 하며 새로운 놀이들을 발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매듭 짓기 방법을 교사가 알려주자 다른 유아들에게 서로 알려주기도 하며 가방을 만드는 데 이용하기도 하고 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으니 휴지신 2개를 이어 붙이는 데 사용하기도 하며 놀이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짧기도 하고 길기도 했던 3일간의 놀잇감 없이도 신나게 활동을 지나고 난 후 저희 교사들도 느낀 점이 많지만 부모님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관심 없었던 물건도 놀이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정형화된 놀이보다는 스스로 생각해보며 새로운 놀이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보여 좋았다는 의견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놀이들과 여러 가지의 변화를 만들어낸 놀이학습 공동체 심화 과정을 끝내며 저희 동꿈 어른이들은 더불어하는 놀이와 함께하는 놀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다른 교사들의 장점에 대해 알게 되고 영유아들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교사의 능력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을 계기로 아이들을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들의 놀이가 더 즐거워지기를 바라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잇감 없이도 신나게 활동을 한 후 교사와 아동, 아동과 아동 간 상호작용이 늘어났으며 오히려 놀잇감 없이도 노는 즐거움을 알게 되어 놀잇감으로 인한 다툼이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었으며 교사들과 함께 전반적인 놀이 사례와 추후 계획을 공유하며 다양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해보고 기록하며 다른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음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놀이다운 놀이에 대한 생각과 영유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고 그동안 바쁘게 달려왔던 내 자신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나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잇감 없이 신나게가 이번 심화 과정의 큰 수확인 것 같아 앞으로도 새롭고 재미있는 놀이를 찾기 위해 꾸준히 지속해 보기로 교사들 모두 함께 의견을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공립 동네 꿈에 그린 어린이집 2023년 부산형 놀이학습 공동체 심화과정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놀이학습 컨설팅 기본과정에 이어 2023년 심화과정에 참여한 아시아드 코오롱 한해체 어린이집 교사 명지원입니다. 기본과정에서는 값진 교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교사 간의 협력으로 교사 간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심화과정을 시작하며 설레는 마음과 함께 심화과정이란 무엇일까? 기본 과정과 어떻게 다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며 심화 과정에서 중점을 둘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아이와 교사가 즐거운 놀이. 두 번째, 놀이 의미 있기 습관화. 세 번째, 우리 어린이집만의 차별화된 연간 보육 계획안 만들기 등으로 교사들의 생각을 모아봤습니다. 심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5번의 모임과 2차례의 놀이 컨설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의 놀이 컨설팅을 통해 놀이 지원에 대한 생각이 폭넓어지고 피드백을 받은 부분을 놀이 지원에 적용하며 아이들의 놀이가 더 즐거워졌습니다. 아이들과 여행을 주제로 놀이가 이루어지던 중 좀 더 재미있는 여행 놀이 지원을 위해 영아들이 경험했던 여행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캠핑을 다녀왔던 영아의 이야기에 또래들이 관심을 보여 캠핑 놀이를 지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캠핑 놀잇감과 텐트, 캠핑 화보로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벽돌 블럭을 쌓아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코펠에 음식 모형을 담아 캠핑 요리를 하고 텐트 안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놀잇감으로 놀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다 음식 모형으로 놀이는 하지만 흥미가 적고 텐트가 단순히 공간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공간을 구성하기 좋아하고 그 속에서 놀이하기를 즐기는 영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지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학사님의 피드백에 교사의 고민을 더하여 새로운 놀이 지원을 모색하고 사전에 가족들과 찍은 영아의 캠핑 사진을 게시하였으며 직접 마시멜로 꼬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실 내에 상자 캠핑카로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캠핑 분위기를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실제 캠핑 용품을 제공해 주었더니 놀이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피드백을 반영하여 텐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야광별 스티커 붙이기를 해보았습니다.
야광별의 빛이 약해 손전등도 제공해 주었고 아이들은 손전등의 불빛으로 교실을 탐색하거나 손전등이 비춘 야광별의 빛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놀이를 관찰 중 야광빛과 손전등 중 어느 것에 더 흥미를 느끼는 걸까? 어떤 놀이를 더 지원해 주어야 놀이가 더 확장될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아들이 관심을 보였던 야광빛과 손전등 모두를 경험해보고 이후 아이들의 놀이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야광 물감을 손으로 문지르며 자유롭게 색깔을 탐색하거나 스텐실을 해보았고 UV 랜턴도 함께 제공하여 야광 물감에서 강한 빛이 나오는 것을 탐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흥미였던 불빛 놀이를 해보았습니다. 어두운 공간과 빔 프로젝터, 손전등을 제공하자 아이들은 자신의 신체와 놀잇감으로 생기는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그림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내에서 하던 빗놀이를 바깥놀이와도 연계해 보았습니다. 놀이터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림자를 찾아보거나 성캐쳐로 색깔 그림자 만들기, 넓은 공간을 뛰어다닐 때의 그림자를 관찰하는 등 실내보다 활동적이고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실행되었던 놀이를 보육계획안과 보육일지에 반영해 보았습니다. 영아들의 흥미를 따라가며 새롭게 이루어진 놀이는 주간 보육계획안에 파란색으로 추가 기록하였고 평가 부분을 작성할 때는 표준 보육과정의 배움을 반영하여 놀이 상황, 교사의 지원 방법, 다음 놀이 지원 계획을 기록하고 실제 놀이에도 반영하였습니다. 심화과정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들의 생각이 많아지고 또 다른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사의 고민은 크게 4가지로 화면과 같습니다. 모임을 통한 동료 교사와의 생각 나눔과 놀이 컨설팅 피드백으로 교사의 고민을 해결하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놀이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이를 지원하고 영아의 흥미가 다양해지면서 월간 보육 계획안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계획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놀이는 삭제하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새롭게 이루어진 놀이는 추가 기록하는 것으로 월간 보육 계획안을 수정해 보았습니다. 월간 보육 계획안의 수정은 영아의 놀이 흐름과 흥미를 한눈에 알아보기 쉬웠고 영아가 흥미를 보이며 지속한 놀이는 다음 달 월간 보육 계획안에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자체 모임을 통해 보육일지를 공유하고 놀이 지원에 대한 교사 간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원해 줄 수 있어 놀이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교사 간의 피드백을 통한 놀이 지원으로 영아의 놀이가 다채로워지고 교사의 고민 해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아의 흥미를 연간 보육 계획안에도 반영해 보았습니다. 교사의 생각과 달리 흥미롭지 못한 놀이는 삭제하고 흥미로워한 놀이로 변경하여 2024년 연간 보육 계획안을 계획해 보았고 현재 10월까지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의 놀이도 영아의 흥미에 따라 반영할 계획입니다. 놀이학습 공동체 심화 과정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어 교사들과 다양한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봐주는 전문가의 놀이 피드백을 모든 반이 받지 못하였다는 아쉬움도 있었고 놀이는 강요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며 간소화된 주제로 다양한 놀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보육일지를 작성하며 교사로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원만의 특별한 연간 보육 계획안이 만들어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심화 과정 후 교사들의 생각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는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끊어지며 새롭게 생성되어가는 연속적인 과정이며 이는 곧 배움의 과정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마음으로 놀이를 들여다보고 그 놀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배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교사는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전문성과 자율성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교사도 아이와 함께 성장해 갑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한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고자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 어린이집 교사는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고자 힘을 내어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라현대 어린이집 만 2세 행복회반 교사 김민정입니다. 부산형 놀이학습 공동체 심화과정 영화의 놀이를 따라가며 배우는 교사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이야기 순서는 열기, 나누기, 담기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열기, 심화과정을 시작하며 교사들의 고민은 무엇이었는지, 나누기, 각 반의 놀이 사례를 통한 도전과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담기, 놀이 속 아이들의 배움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교사의 배움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번 놀이학습 공동체 심화 과정을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사로서 아이의 놀이를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 놀이의 흐름을 잘 읽어낼 수 있을까? 두 번째, 아이들 스스로 놀이 속에서 찾아내는 새로운 놀이는 무엇일까? 놀이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요구와 흥미를 반영한 놀이가 지속되도록 지원할 수 있을까? 어린이집에서 놀이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을까? 네 번째, 2022년 기본 과정부터 지금까지의 고민은 가정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린이집에서의 놀이 속의 배움들을 부모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들의 놀이를 부모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각 반의 놀이 사례를 반영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가정과 놀이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각 반의 놀이 사례를 보시면 고민 시도했던 흐름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각 반의 놀이 사례입니다. 당년도와 올해에 가장 크게 달라진 놀이 재료는 줄이었습니다. 신체 놀이를 위해 배치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초점이 맞춰지면서 심화 과정의 주요 놀이 지원으로 연계되었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놀이 진행 과정으로 만 0세, 만 1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만 2세도 놀이 지원으로 간략하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아이들의 관심에 따라 줄놀이가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놀이로 변하기도 하면서 놀이의 진행 과정과 내용은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만 2세 놀이 진행 과정입니다. 시작은 동일했지만 연령별로 아이들의 개별에 따라 요구하는 놀이의 내용이 달랐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줄을 탐색하며 놀이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교사의 고민이 시작되어 줄넘기, 림보 놀이를 하며 신체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줄놀이의 흥미를 보여 과정과 연계해 보았으며 산책 시 거미줄과 곤충의 집에 영아들이 관심을 보여 종이집 놀이로 진행되었습니다. 곤충집으로 영아들의 흥미에 따라 놀이의 흐름이 달라진 상황과 교사의 지원을 보육일지에 반영하였습니다. 만 2세 아이들의 놀이 사례입니다. 놀이의 시작은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줄에 관심을 보이며 줄을 흔들어 보고 당겨보며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영아가 교실에 있는 색깔 스카프를 가져와 줄에 스카프를 널어보며 자연스럽게 빨래놀이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빨래놀이를 좋아하네.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의 여버릇이 있구나. 영아들의 여버릇을 제공해 주었더니 더욱더 적극적으로 빨래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사들의 이야기 나눔 시간을 통해 교실에서 일어난 놀이 상황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며 놀이를 가정에서도 함께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교사회의를 가지며 간단한 재료를 준비하여 가정에서 쉽게 놀이할 수 있도록 빨랫줄과 빨래집게를 포장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보내온 아이들의 놀이 사례입니다. 각 가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가 진행되었습니다. 줄을 이용한 빨래놀이, 빨래집게에 과자를 걸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카드놀이 등 영아들이 가족들과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조금씩 가정 연계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샤워를 하며 자신의 양말과 속옷을 직접 빨래해보고 빨래를 하는 과정에서 엄마,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거잖아 라고 말하며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보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다양한 반응과 언어를 통해 아이들이 놀이를 관찰하고 지원해 주려는 부모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산책길에 거미줄과 개미집에 관심을 보여 교사는 교실에 있는 책상을 이용하여 거미줄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만 2세 반 보육일지입니다. 예상과 달리 흥미를 보이지 않은 놀이와 영아 요구와 흥미에 따라 진행된 놀이를 보육일지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육일지를 통해 영아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은 놀이는 무엇이었는지, 영아 요구와 흥미에 따라 진행된 놀이는 무엇이었는지, 교사는 어떤 지원을 하고 반영하여 다음 놀이로 연계되었는지 놀이의 흐름을 보육일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이를 하던 영아 중 놀잇감 컵 속에 곤충을 넣으며 개미가 여기 자고 있어 라고 언어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곤충이 사는 곳을 살펴볼 수 있도록 책을 제공하여 읽어주었더니 다른 영아들도 흥미를 보였습니다. 영아들이 개미집과 거미집에 관심과 흥미를 보여서 다양한 곤충의 집을 제공하였습니다. 어제의 평가를 반영하여 영아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한 놀이 연계를 보육일지에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만 0세, 만 1세 반도 같은 방법으로 보육일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아들이 한참 곤충집에 흥미를 가지고 놀이를 이어가고 있을 때 저희 어린이집에서 그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어 2주간의 가정 보육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들에게 집이란 주제로 재밌게 놀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공사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놀이의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회의를 통해 조기집을 각 가정에 택배로 배송하여 영아들이 가족과 함께 나만의 집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가정 연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집 꾸미기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물감을 이용하여 집을 꾸며준 가정, 멋진 피자 가게로 꾸며진 가정, 알전구를 장식하여 알록달록 캠핑장 분위기를 연출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에서의 놀이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어린이집으로 등원한 영아들이 곤충집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가족과 만든 종이집에서의 놀이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종이집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럼 종이집을 어린이집에서도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 교사는 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종이집을 만들어 오면 어떨까? 그런데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종이집을 만들어 오실 수 있을까? 고민되고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어린이집 행사에 소극적이던 부모님들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종이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2층 집을 만들어 온 친구, 공주집을 만들어 온 친구, 강아지가 사는 집을 만들어 온 친구 등 아이들이 다양한 형태의 집에 흥미를 보이고 친구들이 만들어 온 집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교사가 어떤 지원을 더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종이 인형과 옷을 만들어 제공하였더니 종이 인형에 옷을 직접 입혀보기도 하고 우리 집에 놀러와 친구를 초대하기도 하고 우리 집은 1층이야, 우리 집은 5층이야 하며 종이집을 차곡차곡 쌓아보며 아파트를 만드는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줄놀이로 시작한 놀이가 림보놀이, 빨래놀이, 거미줄, 개미집, 꿀벌집, 나만의 집, 우리 동네 꾸미기 놀이로 지금도 연계 확장되어 놀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모습입니다. 만 2세 놀이 속 아이들의 배움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줄놀이를 통해 기기, 걷기, 뛰기 등 다양한 대근육 움직임을 시도하고 경험하고 빨래집게 놀이를 통해 소근육 발달 및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기를 수 있었고 친구들과 놀이를 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함이 생기고 친구 선생님과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즐겁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만 1세 반 아이들의 놀이 사례입니다. 교실에 줄을 제공하였더니 줄놀이를 통해 다양한 신체 움직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줄을 흔들기도 하고 줄을 당기기도 하고 펄쩍펄쩍 줄을 넘기도 하였습니다. 줄을 통해 시작한 다양한 놀이로 풍선 잡기 등 놀이를 하였으나 교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영화 각각 개인의 관심사가 달라 영화별로 관심을 갖고 관찰하였더니 자동차, 배 등 관심을 보여 자동차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만 1세 놀이 속 아이들의 배움은 줄놀이를 통해 줄을 잡고 뛰는 등 다양한 신체를 움직이고 줄에 달린 악기를 흔들어 소리를 탐색하며 감각놀이를 즐기고 다양한 줄을 통해 놀이를 스스로 찾아 시도하며 창의력과 주도성을 기르며 친구의 놀이를 모방하거나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 0세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교실에 비치된 줄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 다양한 놀이를 제공하였으나 교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영아는 줄을 흔들고 당기는 놀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놀이를 함으로써 영아의 흥미를 파악하여 줄을 이용한 자동차 놀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영아가 바닥에 줄을 보더니 자동차 놀이를 즐기는 영아의 놀이 흐름을 교사가 읽어내고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 여러 가지 자동차와 주차장을 만들어 놀이를 지원하였습니다. 만 0세 놀이 속 아이들의 배움은 줄놀이를 통해 흔들기, 당기기 등 대소근육의 움직임을 시도하고 신체 활동을 즐기며 빨래놀이를 통해 모방놀이를 경험하고 자동차 놀이를 통해 친구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놀이를 확장하며 놀이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화 과정을 통한 변화, 첫 번째 아이의 변화.
각 반마다 진행된 놀이의 흐름이나 아이들의 경험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교사가 아이들의 놀이를 읽어봤을 때 똑같은 놀이 자료이지만 스스로 놀이를 만들고 놀이에 흥미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변화. 이전에는 하운 씨 우리 아이가 다친 곳은 없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물어보시고 어린이집에 놀이에 관심이 없으셨는데 오늘은 우리 아이가 어떤 놀이를 했는지 궁금해하시며 교사에게 어떻게 놀아주면 좋은지 물어보고 놀이를 더 지원해 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미디어나 완성된 장난감만 제공하다가 어린이집에서 보내드린 가정 연계를 통해 아이들과 놀이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놀이도 할 수 있구나 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새로운 놀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교사의 변화. 교사 전체 회의가 많아졌고 놀이 지원자로서 교사의 역할에 늘 충실하여 이 놀이가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항상 안전에만 집중을 했는데 놀이학습 공동체 심화 과정을 통해 어머님들이 놀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이해폭이 넓어져서 지금은 안전 범위 내에서 놀이를 최대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놀이 관찰이 영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지원으로 보육일지 놀이 기록으로 영아 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의 시작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원의 변화. 예전에도 원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부모님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놀이학습 공동체 심화 과정을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 연계를 하고 부모님들이 더욱더 어린이집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심화 과정을 마치며 안락 현대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도 심화 과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과 후 교사들이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영아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히 월안추한 계획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아이들이 주도하는 놀이를 준비하고 지원하고 놀이를 관찰하고 놀이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수정, 적용, 반영해 봄으로써 놀이의 흐름에 따른 교사의 생각과 지원의 변화가 생겼으며 성장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사가 바라보는 관점이나 놀이 관찰을 통해 수업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과정과 연계하여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방법과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의 즐거움을 느끼며 부모님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어린이집에서 영아 놀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안락 현대 어린이집 놀이학습 공동체 심화 과정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하경찰서 어린이집 놀이학습 공동체 놀고 배우고 잘하고 리더 임하나 교사입니다. 사하경찰서의 놀이학습 공동체 심화과정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놀이학습 공동체 심화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함께 연구하고 나누어 보았는지를 학습 공동체 진행 과정 순서대로 소개하고 영아의 놀이가 어떻게 변화해 나갔는지를 만 1세 도담반의 놀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과정 이후 다시 모인 첫 공동체 모임에서는 심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연구하고 나누어 볼 내용, 공동체 진행 방향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논의 끝에 선정된 이번 심화 과정의 방향은 영아의 놀이를 이해하자, 놀이 속 배움을 찾는 연습을 해보자입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 하면 많이 찾을 수 있는 유아반의 사례에 비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던 영아의 놀이를 중점적으로 연구해보고 놀이를 연구하는 것에 더하여 영아들의 놀이 속에서 경험하는 배움을 발견하는 시각을 길러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 학습 공동체 모임에서는 각 반의 보육일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보육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놀이 기록과 놀이 속 경험과 배움에 대한 기록을 함께 공유하면서 현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 적절한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경험과 배움을 잘 찾아내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연구해 본 결과 영아의 흥미를 고려하기보다는 교사의 의도대로 계획한 놀이를 이어가는 등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에서 벗어난 놀이 사례들이 발견되었고 영아의 발달 수준이나 놀이 상황과 맞지 않는 놀이 경험과 배움이 작성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놀이 중심에 어긋난 일지 속 기록들을 보면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이해가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짚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와 2023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책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를 통해 국가에서 제시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인 표준보육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은 무엇인지, 이를 추구하기 위해선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지, 표준보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해설서 속 세부 내용과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며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책자에서는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되짚어보고 교육과정이 우리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잘 실현되고 영아들의 진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은 무엇보다 관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아들의 진짜 놀이를 발견하고 적절한 놀이 지원을 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통해서 영아의 놀이를 읽어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아의 놀이를 관찰한 내용을 놀이 기록지에 작성해서 영아가 진짜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무엇인지 발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놀이 기록지 양식입니다. 놀이 기록지에는 영아들이 놀이했던 전반적인 놀이의 흐름을 기록하는 놀이 흐름, 놀이가 이루어졌던 당시에 교사가 지원해 주었던 내용, 놀이가 끝난 후 연계 확장된 놀이를 위해 지원해 주었던 계획, 해당 놀이를 통해 어떤 배움을 발견할 수 있는지 표준보육과정 영역별로 찾아보았습니다. 2차 놀이 학습 공동체를 마치고 만 1세 도담반 선생님들께서는 함께 연구하고 다시 짚어보았던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놀이 기록지를 작성하며 영아들이 진짜 흥미를 가지는 요소가 무엇인지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기존에 이끌어가고 있던 주제의 자동차는 과감히 버리고 놀이 기록지에 기록된 영아의 놀이를 살펴보니 놀이 기록지에 가장 많이 기록되고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던 영아들의 모습은 공룡 목욕탕 책에 흥미를 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공룡 목욕탕 책을 꺼내보거나 교사에게 가져와 함께 읽어보는 도담반 친구들입니다. 책을 읽고 나면 그림책 속 내용처럼 공룡 인형을 문지르며 씻겨주는 흉내를 내기도 하며 공룡 목욕놀이를 하는 모습도 자주 관찰되었습니다. 공룡 목욕탕 책을 좋아하고 그림책 내용을 모방하며 공룡 목욕놀이를 하는 영아들에게 선생님들께서는 공룡 목욕탕을 구성해서 지원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샤워볼, 수건 등 실제 목욕용품을 제공하고 풀장 속에는 물, 거품, 눈송이 폼을 채워 목욕탕을 구성해 주었습니다. 영아들은 목욕용품을 만져보고 목욕탕 속에 직접 들어가 물, 거품, 눈송이 폼을 온몸으로 느끼고 탐색하기 시작하였고 공룡 인형을 데려와 샤워볼, 수건으로 닦아주며 공룡 목욕놀이가 이어졌습니다. 공룡 목욕탕에는 공룡뿐만 아니라 동물 인형, 아기 인형, 자동차 등 영아가 좋아하는 놀잇감들이 모두 모여 깨끗하게 목욕하기도 하였습니다. 목욕놀이를 즐기고 난 후에는 목욕을 시켜주었던 공룡 인형, 동물 인형들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동물 흉내를 내거나 동물 소리를 내는 등 동물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놀이 기록지를 통한 관찰을 통해서 영아의 진짜 흥미를 발견하고 놀이를 지원하고 있던 중 장학사님께 1차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1차 컨설팅을 받게 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을 이유로 영아의 놀이를 사전에 제한할 때가 있고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영아의 흥미를 존중해주고 놀이를 허용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의 시선으로 영아의 놀이를 단정짓기보다는 영아의 시선으로 놀이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놀이 컨설팅을 받은 이후 도담반 선생님들께서는 놀이를 제한하기보다는 영아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배제하고 위험한 행동에 대한 영아들의 관심을 다른 놀이로 전환시켜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책상 위에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그대로 멈춰라 놀이를 하면서 영아의 흥미를 놀이로 전환시키기도 하고 위험하게 뛰는 경우에는 영아들이 좋아하는 동물이었던 코끼리를 이야기하면서 코끼리처럼 걸어볼까 하고 이야기하면서 영아들의 관심을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아의 시선에서 놀이를 바라보고 영아의 놀이를 존중하고 허용해주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영화의 놀이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적인 태도로 존중해 주었더니 영화의 동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동물 놀이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악어 떼, 나비야 등 동물 동료를 흥얼거리고 노래에 맞추어 춤추는 영화를 관찰한 도담반 선생님들. 그때 노래가 나오는 스피커와 음률 악기가 있는 교구장의 거리가 먼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교구장의 위치를 스피커 쪽으로 좀 옮겨볼까요? 하고 제안한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 교구장의 위치를 옮기고 음악을 신체로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자기나 바다동물 마라카스 등을 추가로 비치해주게 되었습니다. 공간의 변화를 주고 더 다양한 악기를 지원해 주었더니 동물 동료에 맞춰 몸과 악기를 흔드는 음률놀이나 신체 놀이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3차 학습 공동체 모임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담반의 놀이 과정을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여서 놀이 중심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담반이 선생님들께 받은 피드백은 영화의 흥미가 무엇인지 잘 관찰하고 그에 적절한 놀이 지원을 해주신 게 느껴졌고, 그와 더불어서 영화의 놀이에 맞는 교실의 환경을 추가적으로 구성해주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놀이 과정을 공유하고 교사들의 피드백을 받은 후에는 선생님들께서 놀이에 대해 연구하신 내용을 함께 연구하면서 진짜 놀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놀이의 종류, 뇌 발달에 따라 심화되고 세분화되어지는 놀이,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놀이 특징, 놀이 관찰을 기반으로 놀이를 지원하기, 놀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놀이 자료 등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연구해 보면서 놀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갔습니다. 3차 학습 공동체가 끝난 후 도담반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은 내용대로 영화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와 관련된 놀이 환경을 더욱 풍성하게 구성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아기 상어 노래를 특히 좋아하고 노래를 들으면서 상어와 물고기를 표현하였던 영화들을 위한 바다 터널을 구성해주고 영화들이 좋아하는 동물 그림을 붙여볼 수 있는 커다란 용판과 동물 그림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환경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있는 영화들의 모습입니다. 영화들은 바다 터널 안에서 바다 동물을 관찰하고 바닷속 상어, 물고기, 거북이가 되어봅니다. 그러던 중 바다 터널을 지나면서 영화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바다 터널 놀이에 흥미를 보이며 즐기고 있는데 그만큼 친구들과 부딪히는 상황이 자주 생기는 것에 고민이 생겼던 선생님들. 교사가 상황에 개입하기보다는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규칙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터널 바닥에 물고기를 한 방향으로 줄지어서 붙여서 물고기 길을 만들어주면 영아들이 물고기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걷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터널 주위로 물고기 길을 만들어주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터널을 지나며 놀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영아가 자연스럽게 규칙을 경험하며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었으며 물고기에 스티커를 붙여 물고기를 꾸미는 놀이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의 놀이를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지원 방법을 연구해 왔다면 4차 모임에서는 영화가 놀이 속에서 경험하는 배움을 발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영화놀이 우수 사례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해당 연령 영화가 보이는 놀이 특징은 무엇인지, 교사가 영화의 어떤 부분을 발견하고 어떠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놀이 속에서 영화가 경험하는 배움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찾아보면서 사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4차 학습 공동체 이후 새롭게 변화된 점 중 하나는 놀이 보고서를 제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내용을 살펴보면 학부모는 영유아 놀이 중심 보육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영유아가 가정과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기관과 협력하고 지원한다.
부모는 영유아의 놀 권리와 즐겁게 놀이하며 배우는 놀이의 가치를 이해하여 가정에서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협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각 반의 놀이 과정을 기록한 놀이 보고서를 제작하였고, 이를 매월 말 가정으로 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사가 놀이 속에서 발견한 영아들의 경험과 배움을 가정과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의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놀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놀이 보고서를 받으신 학부모님들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했던 놀이를 가정에서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놀이를 통해 성장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대견하고,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생활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느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육의 주체인 부모, 교사 모두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하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2차 놀이 컨설팅에서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교실 환경만 봐도 선생님들께서 영아의 놀이를 위해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고 적절히 지원해주고 있는지 느껴졌고, 1차에서 이야기했던 안전 때문에 영아의 놀이를 제한하는 모습이 한 번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2차 컨설팅 이후 도담한 선생님들께서는 교사의 지원이 영아의 놀이보다 앞서지 않는지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장학사님의 조언에 따라 영아가 놀이를 충분히 즐기고 탐색할 수 있도록 영아의 속도에 맞추어서 기다려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 도담반 친구들은 동물 놀이를 할 때 들려주었던 동물의 사육제, 수족관, 코끼리 등의 음악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이 음악이 바로 동물의 사육제의 코끼리라는 음악입니다. 아이들은 사자, 물고기 이렇게 이야기하며 원하는 음악을 요청해서 몸으로 동물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도담반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원할 때 스스로 음악을 틀고 감상할 수 있다면 음악을 충분히 탐색하고 더 주도적인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은 바로 이 녹음배를 지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의 사육제 음악이 녹음된 녹음배를 영아의 손이 닿는 교실 곳곳에 붙여주어서 원하는 음악을 자유롭게 틀고 놀이함으로써 동물놀이에 더욱 몰입하고 주도적인 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스스로 튼 동물의 사육제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몸을 흔들고 다양한 동물들을 신체로 표현해 봅니다. 도담반에는 교실 곳곳에 거울이 있는데 동물 흉내를 내는 영아들이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관찰하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아가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에 흥미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교실 벽면, 바닥에 커다란 거울 시트지를 붙여 제공해 주었습니다. 동물 흉내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바라보고 나와 친구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관찰해보는 도담반 친구들입니다. 거울 위, 앞,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똑같이 반사되어 비치는 거울의 특징에 관심을 가지며 거울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5차 놀이학습 공동체에서는 1차에서 4차까지 놀이학습 공동체의 과정을 정리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지난 놀이학습 공동체의 과정을 돌아보고 심화 과정으로 인해 변화된 점과 참여 소감을 나누며 마지막 공동체 모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놀이학습 공동체 심화 과정으로 인해 변화된 점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원장님께서는 놀이 중심 교육 과정, 놀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습 공동체를 통해 연구하며 놀이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영아의 시선에서 놀이를 바라보고 영아의 놀이와 흥미를 존중하게 되었으며, 영아의 놀이 특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놀이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놀이 중심 교육 과정과 놀이를 연구한다는 것이 영아의 놀이란 이런 것이다 규정 짓고 그에 적절한
교사의 지원은 무엇인지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영유아가 가진 잠재력과 창의력을 알고 인정하며 영유아가 느끼는 흥미, 즐기는 놀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지원해주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사는 영아의 놀이를 읽어내고 그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며 영아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주도적으로 놀이에 나가며 놀이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이를 관찰하는 시각이 길러졌습니다. 영아가 흥미있어하는 놀이 요소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놀이 속에서 어떤 배움을 얻는지를 발견하는 시각이 길러졌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영아의 작은 놀이 행동이라도 그 속에서 흥미를 발견하고 그에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영아에게 더욱 의미 있는 경험과 배움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연구하고 공유하는 놀이학습 공동체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연구한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놀이 고민, 개선 방향 등을 다른 교사들과 함께 나누어 연구해 봄으로써 함께 협력하는 교사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연구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사하경찰서 어린이집 놀이학습 공동체 심화과정 사례 발표회였습니다.